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쌀쌀하고 좀 시원했습니다. 지금 우기라서 장마철인데도 비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신선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본 열도가 뜨겁게 달가올랐습니다. 이유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월드컵으로 인해서 상당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 뜨겁게 달가올랐습니다. 이유로서는 저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열도가 뜨겁게 달가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026년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일본 대 티니지 월드컵 경기가 일본이 4대 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어요. 4대 0입니다. 월드컵에서. 아무리 약한 팀이라고 그래도 물론 티니지는 약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티니지가 전 첫 번째 경기에 5대 0으로 졌기 때문에 감독을 갈아 치웠습니다. 갈아 끼웠는데 또 새로운 감독이 들어서면서부터 오늘 일본에게 두 번째 경기에서 또 4대 0으로 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이 대승을 거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월드컵 역사상 1000번째 경기에서 일본이 티니지에 완패하며 조 F에서 F클럽이죠. F그룹입니다. F그룹에서 1위를 한 네덜란드와 동률, 동점 4점으로 16강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티니지는 2전 전패 9실점으로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마다 다이치가 최단 시간, 저도 쭉 초반전부터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초반에 얼마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몇 분, 한 4, 5분 됐나요? 여기에서 가마다 다이치가 최단 시간을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첫 골을 넣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진과 같이 그래서 첫 번째 가마다가 넣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에다가 선제골을 또 추가했습니다. 우에다가 선제골을 추가해서 두 번째 골이 들어갔고요. 또 세 번째는 이토 주니어가 또 세 번째 골을 넣었으며 또 네 번째는 똑같은 두 번째 골을 넣은 우에다 아야세가 헤딩 골로 슛으로서 또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이 4대 0으로 티니지에 압승을 했고요. 오늘 일본 전역이 파티 무슨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좀 분발해서 좀 압승하도록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앞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팀이 네덜란드 첫 번째 골이었죠. 네덜란드에도 동점으로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약한 팀 티니지에 오늘 4대 0으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일본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좀 더 분발해서 압승하도록 응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상당히 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근데 그 뒤로는 점점 그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이 2026년이 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데 조금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 좀 굶주림이 없다고 해서 좀 부유한가요? 좀 선수들이 그 패기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자세하게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예전과 같이 조금 입에 독을 한번 띄는 그런 우리 한국다운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일본은 아무튼 우리 한국보다 분위기적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우에다 선수가 첫 골을 넣었고 또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넣었고요. 네 번째 골인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4대 0으로 티니지로의 압승, 대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골을 넣은 것은 일본 역사상의 최단으로 그냥 뭐 경기가 시작하고 몇 분, 4분입니다. 4분. 4분 만에 가마다 다이치가 첫 선제골을 넣었어요. 일본 역사상의 최단 시간으로 월드컵 골이 되었습니다. 가마다가 빠른 역습 과정에서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일본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경기가 시작된 지 4분 만에 가마다 다이치가 이렇게 선제골을 넣었고요. 두 번째 골은 우에다 아야세가 이렇게 또 두 번째 골을 넣어서 팀 플레이로 연결된 기회에서 우에다가 침착하게 마무리, 일본의 2대0 리드를 가져온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쭉 끝날 때까지 경기를 보았습니다만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골은 이토 주니아가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네, 후반 들어서 드리블 돌파 후에 마무리 티니지 수비를 완전히 뚫어내면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손흥민 선수하고 같아요. 손흥민 선수처럼 일본 거 이토 주니아 뭐 티니지 수비를 완전히 뚫어내고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은 골입니다. 한번 제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이 빠르구나 하는 선수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토 주니아의 세 번째 골입니다. 네 번째 골은 두 번째 골을 넣은 우에다 아야세. 그 우에다 아야세는 월드컵에 출전한 처음이며 또 처음 월드컵에 골을 넣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출전한 선수가 두 골을 월드컵에서 넣었다는 것은 상당한 본인에게도 뭐랄까 플러스니 되는 이런 결정골을 두 번이나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탈 일본이 네 골을 얻어내서 4대0으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의 그 일본에 이루어진 것은 피파 월드컵의 1000번째 경기라고 합니다. 1000번째 경기라요. 오늘 일본하고 튀니지가 경기를 한 것은 1000번째 되는 경기로서 참 기념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 경기는 1930년 7월 13일 우루과이 대회에서 있었습니다. 1930년이면은 뭡니까? 거의 그 100년 가깝게 되나요? 100년 전에, 100년은 안 되지만 96년인가요? 전에 1930년에 7월 13일 우루과이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멕시코를 4대1로 깼습니다. 또 미국이 벨기에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일본과 튀니지가 1000번째 되는 경기라고 합니다. 자, 기념하는 그런 날에 4대0으로 완승했다는 것은 일본 열도가 뜨겁게 달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회 피파 월드컵이 처음이었고 이후에 2026년까지 총 1000경기가 치러진 셈입니다. 총 22회 대회로서 참가국 확대 등으로 경기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00번째 되는 경기에서 4대0으로 일본이 압승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1930년대는 무슨 시대였는가? 1930년대에는 경제 대공황으로 시작해 파시즘과 나치즘의 부상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이어진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특징으로서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전 세계가 실업률이 폭등하고 빈곤과 기아, 만연, 미국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 1933년 집권, 무솔리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 문화적으로는 아르데코 건축, 디자인의 전성기, 영화, 할리우드 황금기, 재즈 음악이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안과 확실성이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나와 있으면 1930년대에는 대공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공황 시대에 미국의 빵 배급줄이 30년대 초에 실업자들이 무료 스프와 빵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시대가 1930년대의 여러 가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또 나치 독일 80 히틀러나요. 히틀러가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 뭐 이렇게 이래서 커다란 거 뭡니까? 1930년대는 어두운 이런 시대였습니다. 조금 밝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이런 커다란 빌딩이 들어선 것도 1930년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플로퍼 스타일의 연장,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 유행은 발전했습니다. 문화는 뭐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발전하겠죠. 뭐 이런 시대였고, 그러면 1930년대에 우리 한국은 월드컵 경기가 처음 이루어진 1930년대에 한국은 어땠는가? 이것은 1930년대 한국, 조선과 일본 식민지 지배와 군국주의 시대였습니다. 한국의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1930년대 한국은 강제 동아정책, 창씨개명 등 이름을 바꿔라 하는 창씨개명이죠. 신사를 참배하라는 강요 등이 강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의 수탈이 심해졌고 독립운동은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1930년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공황도 있었지만 어두운 시대였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고요. 그 시대에 1930년대 서울 경성거리 풍경, 일본식 건물과 전차가 보이는 근대화된 도시 모습이지만 식민지 지배 아래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은 위에 그 한문을 써있네요. 거꾸로 써있네요. 오른쪽서부터 읽어가야 되네요. 조선 의령대 성립 기념이라고 써있네요.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뭐 이런 시대였고요. 일본으로 보면 침략 정책이 시작한 식민지 시대를 창출하는 이런 군국주의 시대였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뭐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직전이었으며 유럽에서는 나치 히틀러가 판을 쳤고요. 또 미국에서는 대공황으로서 미국 사람들도 빵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이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일본 가족이 군인을 전쟁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히노마루 일장기와 함께하는 모습이 있고요. 전쟁이 일상화되던 사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1930년대에는 한국에게는 고통의 식민지 시대이고 일본에게는 전쟁으로 치닫는 시대였습니다. 뭐 미국도 유럽도 뭐 전 세계가 어두운 그런 시대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에 첫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한 거의 100년 뒤에 오늘 일본과 튀니지가 1000번째 경기를 되는 그런 기념할 만한 날에 일본이 4대 0으로 튀니지를 뭐 약한 팀이기는 팀입니다만은 그래도 4대 0으로 시원하게 이겨졌다는 것이 상당히 일본 전국이 뭐 축제 분위기로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 못지않게끔 이런 압승하는 그런 모습을 24일인가요? 24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남아국도 그렇게 센 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0, 5대 0으로 우리 한국도 압승하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응원하는 가운데 일본이 오늘 튀니를 맞이해서 4대 0으로 압승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